처음에 이제 좋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돌아오는 피드백은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였습니다. 렌터카는 일단 대전제 조건에서 레모법 적용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거를 나한테 보지 않은 거는 잘못이 없냐고요. 제가 그 책임 소재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못해서. 호객님이에요, 호객님. 대한민국 국민을 아주 호구로 알고 있고 2억 3천이 넘게 준 차를 계속 수리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네, 오늘은 벤츠입니다. 지난번 E클래스 디젤 모델 차주분과의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플래그십 세단 신형 S클래스 차주분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이 차를 사려고 대기 중인 고객들도 엄청나서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죠. 이 차주분은 차가 나오기 2년 전에 계약을 해서 초도 물량을 출고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벤츠가 만든 최고의 세단이라는 S클래스를 출고한 기쁨도 잠시 그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종은 S580 신형이고요. 출고는 2021년 5월 17일 날 했더라고요. 주행거리는 한 3,000km 정도 탔습니다. 19년 3월 정도에 제가 딜러를 통해서 사전 계약금을 넣었고요. 순번으로 통보받은 거는 100명 미만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마 초도 물량에 물량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2년 한 3개월 정도, 2-3개월 정도 제가 기다리고 차를 받았죠. 차를 오래 타고 싶은 마음에 PPF 최고급 사양으로 해갖고 차량 보호 필름 그거를 또 시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차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왔는데 차 문틀에 몰딩 뜸 현상이 다 있더라고요. 차 문짝 4군데가. 몰딩이라는 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서비스센터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고 딜러도 저한테 차량을 입고하시면 됩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확인한 얘기가 몰딩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교환이 안 되니까 2주를 또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차를 받아서 2주 동안 기다렸죠. 무려 2년 3개월 만에 차를 받았는데 인도 받자마자 문제부터 발견한 차주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쳤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쉽게도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차 시동을 켰는데 SOS 작동 불가라고 뜨더라고요. 화면에 GPS 칩 오류라는 거였어요. 그때까지는 아무 지장이 없어서 GPS만 안 됐으니까 그냥 그러고 운행을 하고 갔죠. 고속도로에서 120km, 110km 정속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더라고. 차가 급발진도 무섭지만 급정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 어떤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뒤에 덤프트럭이 있었고 쌍라이트를 켜면서 난리가 아니었죠. 차를 서비스센터에 맡기고 나서 출고를 받고 2-3주 정도 운행을 했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가족과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고 가고 있는데 시동이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덤프트럭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딜러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일시적인 오류일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있으면 무조건 서비스센터 들어오는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3-4일 정도 지났습니다. 또 시동이 꺼지면 똑같은 현상이 나는 거죠. 주행 중에.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입고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포트로 확인한 결과 자기네들이 이 에러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벤츠코리아에 기술 요청을 해놨대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돌아온 답변은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이거는 다시 한번 타시다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입고를 시켜주면 안 되냐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고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가 다시 타려고 하겠습니까?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서비스센터에서 들은 얘기가 이제 48V 전기 배터리를 교환하는 걸로 저한테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비슷한 차량이 있었는데 그걸 교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100% 문제가 없었느냐 그걸 교환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전혀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주행 테스트를 한다는 게. 하루에 몇 시간이나 했어요? 10회 했는데 궁금해서. 하루에 몇 시간은 아니에요. 한 번 나갔을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뭐 꼭 그게 뭐 5시간, 6시간을 탔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님.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거기서는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운행하는 시간이 최소 3시간, 4시간인데 그럼 2시간 지나서 3시간 지나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또 책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 책임이. 저한테 어떤 걸 믿고 그 차를 다시 타라는지 전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운행 중 시동 꺼짐이나 차량 급정거는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죠. 심지어 뒤에 덤프트럭 같은 화물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벤츠는 이렇다 할 해결안을 2달째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고한 기간 동안은 차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고요. 제가 아는 지인도 그 CLS 차종인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은 증상에서도 그게 정확하게 찍혀 나왔고 2번 이상 돼서 차량을 계약 폐지 처리를 한번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차종은 되고 어떤 차종은 안 된다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되고 처음에 이제 딜러사의 그 CR팀이라고 하는 직원한테 좋게 얘기했어요. 좋은 말투로. 저한테 돌아오는 피드백은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였습니다. 점잖은 고객, 가만히 있는 고객한테는 막말로 호구로 보는 거예요. 벤츠에서 나와 있는 그냥 매뉴얼대로 그거
그거는 안 됩니다. 뭐 차량을 다시 고쳐보겠습니다. 똑같은 대답이죠. 그러면 고객님 제가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거를 윗선에다 물어보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를. 일선이 아니라 그러면 고객님과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MBNK이지 않습니까? 하도 얘네들이 보상을 피하려고 하니까 중대하자를 찾아봤었어요. 그러면서 차 레몬법이라는 걸 저도 알게 됐고, 그래서 30일 이상 초과한 자동차는 다만 1회 이상이면 무조건 교환이 되더라고요.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이거를 그대로 얘기했죠. 그리고 한 달 반, 2달째 다 돼가는데 그때 저한테 답변이 온 게 렌트카는 레몬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딜러사도 안내하지 않았지만 벤츠코리아 자체도 저한테 이걸 안내를 안 했단 말이죠. 렌터카는 일단 대전제 조건에서 레모법 적용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거를 나한테 보지 않은 거는 잘못이 없냐고요. 그 책임 소재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못해서 아주 어이가 없었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변호사하고 해결 보게끔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상품권 보상을 얘기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거 피해 보상은 벤츠 프로모션 사은품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 상당의 사은품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증상이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화가 날 일이죠. 그런데 제보자분이 벤츠를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던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왜 보지를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답도 제가 다 드려볼 테니 뭐 유튜브 하겠다 그런 것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해주셨으면 해요, 고객님. 만약 하셨다, 뭐 솔직하게 그러면은 저도 지금 한 거 의미가 없잖아요, 고객님한테. 제보를 하는 건 저는 공익적인 부분에서 무조건 맞다고 보고요. 당연히 제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합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차를 못 탔으니까 당연히 렌터료를 받는 것이지 그런 상황으로 접근만 하고 저한테 더 이상의 얘기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제조사는 고객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제보 같은 건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그러나 제보자분은 이번 사건을 꼭 공론화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벤츠가 갑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자기네들 차는 세계적으로 되게 우수하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48V 하이브리드 차량은 다 문제가 있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리콜 조치도 못하고 우리 국토교통부가 하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매스컴에 알리고 공론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저 같은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살면서 벤츠는 솔직하게 구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서비스나 대응하는 게 잘못됐다고 봐요. 너무 갑질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아주 호구로 알고 있고 호객님이에요, 호객님. 자기네들은 많이 팔리니까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라는 대응이기 때문에 저한테 레몬법에 대한 설명 안 한 부분들, 그리고 딜러사 교육 안 된 부분들, 벤츠코리아에서 무조건 그거는 저한테 어떠한 이유로라도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지역 신문 그리고 지역 매스컴에 제보하고 JTBC, 뭐 YTN 다 이렇게 제보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절대 저한테 연락이 없더라고요, 기자분들이. 그거 보고 제가 엄청 실망을 했는데 너무 빨리 대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의 피해자가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벤츠가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이슈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관련 문제죠. 제보자분의 S580 역시 해당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차량인데요. 시동 꺼짐 이슈는 이 시스템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신형 S클래스는 전자장비 센서 오류 문제도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요. 명찰하던 벤츠의 이미지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는 걸까요?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물건은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 있으며 결함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보이는 태도가 매번 논란이 되고 있죠. 많은 소비자들이 갑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 제조사들의 이러한 태도들은 언제쯤 고쳐질까요? 오토포스트 오늘의 제보였습니다.